사우디아라비아 항공청 GACA 간의 UAM 협력 이야기인데요. 사우디의 국가 항공 규제 기관인 GACA가 직접 나섰다는 것부터가 무게감이 확 다르죠. 조비랑 같이 사우디 항공 택시 시스템 전체를 그냥 처음부터 설계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기체를 몇 대 산다거나 특정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이런 단편적인 협력이 아니고요. 국가 시스템의 그 뼈대 자체, 그러니까 인증 체계부터 시작해서 운항 규칙, 조종사나 정비사 교육, 또 인프라 구축 기준, 상업 운항 절차까지 이 모든 걸 조비와 함께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GACA라는 기관의 역할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네, 사우디의 GACA는 그냥 항공 규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항공 정책 수립부터 규제 만들고 운항 관리하고 공항 개발하고 운영하고 심지어는 그 니온 같은 신도시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 항공 시스템 통합까지. 그러니까 항공이랑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통합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다른 나라 같으면 뭐 항공청, 국토부, 교통부, 공항공사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눠서 할 역할을 각각 혼자 다 총괄하는 구조인 거죠. 와, 그렇군요. 아니 그럼 뭐 항공청, 국토부, 교통부, 공항공사 역할까지 각각 하나가 다 한다는 거네요. 그쵸? 그 말은 각각가 딱 결정을 하면 이건 뭐 사우디 정부 전체에 아주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고 실행력도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각각가 조비를 파트너로 딱 찍고 시스템 공동 설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건요.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UAM 상용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 그러니까 뭐 규제 정비부터 인프라 투자, 예산 집행까지 이걸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레드카펫이 쫙 깔린 셈이죠. 그 강력한 추진력의 하나로 보이는 게 또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의 기준을 사우디가 그냥 통째로 가져다 쓰기로 했다는 결정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인데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네, 이 결정에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속도예요, 속도. 속도요? 네. 자체적으로 eVTOL 관련 규제를 만들려면 보통 이제 FA나 유럽 ESA 기준 참고해서 연구하고 또 자국 상황에 맞게 고치고 검증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 과정에만 최소 3년, 길게 보면 한 7년까지도 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이 복잡한 과정을 그냥 싹 건너뛰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FAA 기준을 통째로 도입하겠다. 이걸로 규제 개발 시간을 사실상 0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시간을 그냥 돈으로 산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3년에서 7년 걸릴 일을 단숨에 해결한다니, 허허. 그럼 이게 조비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사우디가 FAA 기준을 채택한다는 건 조비의 S4 기체가 FAA의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받는 순간 이론적으로는 사우디에서도 거의 뭐 즉시 상호분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 바로요? 네, 비유하자면 미국 안전 기준 통과한 자동차가 뭐 별다른 복잡한 인증 없이 사우디에서 바로 판매될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 분야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비는 단순히 기체 인증, 그러니까 파트 23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 항공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항 증명, 파트 135하고 비행 절차, 파트 91 관련까지 다 포괄해서 FAA 인증을 준비 중이거든요. 사우디가 이 시스템 전체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니까 조비는 FAA 인증 하나만 딱 따면 미국하고 사우디라는 이 두 개의 거대 시장에 거의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FAA 인증 하나로 그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결정이 오히려 경쟁사들한테는 엄청난 장벽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서운 함의일 수도 있는데요. 사우디의 eVTOL 관련 법규하고 규제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조비의 기술 사양을 중심으로 딱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 귀중 자체가요? 이제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어 아처나 볼로콥터, 뭐 이행 같은 회사들은
사우디 시장에 들어가려면 자기들 기체나 운영 방식을 이 조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걸 바꿔야 하는군요. 네, 회사마다 설계 철학이나 기술 특징이 다 다른데 이걸 맞추려면 상당한 기술적, 비용적 부담이 따르겠죠. 이게 결국 엄청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조비가 사우디 UAM 시장에 국가 표준 지위를 그냥 선점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건 진짜 엄청난데요. 파트너십을 넘어서서 그냥 국가 시스템 자체가 특정 기업한테 유리하게 짜여지는 상황이라니,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건 사우디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면서 조비를 선택했을까요? 뭐 개발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좀 뚜렷해 보이긴 해요. 첫째는 역시 사우디의 그 거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연간 1억 명 관광객 유치, 미래형 스마트 시티 건설, 석유 의존 경제 탈피, 첨단 교통 시스템 도입,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UAM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는 도로 대신 하늘길을 이용하는 EVTOL이 거의 필수적이겠죠. 탄소 배출도 없고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 단거리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진짜 어느 나라보다도 UAM에 대한 잠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퍼즐 조각으로 EVTO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비전 2030이라는 정말 거대한 청사진 안에서 EVTO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미래 도시의 상징이자 핵심 인프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사우디가 파트너로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역시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리더십이었을 겁니다. 실현 가능성?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 즉 조비가 FAA 인증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이 확 부각되는 거죠. 현재 뭐 수많은 EVTO 기업들이 있지만 그 가장 까다롭다는 FAA 형식 인증 절차 5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 완료하고 최종 단계에 거의 다다른 곳은 조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30만 시간이 넘는 누적 비행 데이터, 또 미 공군하고 실증 테스트하면서 쌓은 운용 경험, 이미 4세대 시제기까지 개발 완료한 그런 기술적 성숙도, 자체 조종사 훈련 시스템 구축, 배터리 안전성 확보 노력,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미래 기술이 아니라 가장 현실성 높은 선택지로서 조비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2인승으로 기체가 좀 작고 비행 거리나 속도에 좀 제한이 있고요. 또 유럽 ESA 기준 기반이라서 사우디의 FAA 채택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번 각하 파트너십처럼 국가 전체 시스템을 다루는 것과는 좀 규모가 다르고요. 아처는 FAA 인증 진행 속도가 조비보다는 좀 뒤처져 있고 과거에 배터리 관련 이슈도 좀 있었고요. 중국의 이행은 자국 CACC 인증은 받았지만 FAA나 ESA하고는 기준이 많이 달라서 사우디의 선택지가 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 조비가 딱 낙점된 거라고 봐야죠. 결국 실현 가능성의 핵심이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혹시 사우디 특유의 그 강력한 추진력, 실행 능력, 이런 걸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기존 항공 시스템하고 조율해야 하고 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해서 UAM 도입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우디는 정부가 주도해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정말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사우디는 조비라는 기술 리더하고 손을 잡고 FAA 기준 즉시 채택하고 각하 주도로 신속하게 법규 만들고 비전 2030 일정에 딱 맞춰서 상용 서비스 시작하고 대규모로 버티포트 건설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서서 UAM 시대를 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걸로 보입니다. 이 속도전에서 조비가 최적의 파트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사우디의 그 막강한 자본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비의 기술력이 딱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어떤 분석가 이야기처럼 죄비가 글로벌 인증 동기화 네트워크 같은 걸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죄비는 이미 미국 말고도 영국, 캐나다, 일본, UAE 이런 데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FAA 기준 채택을 딱 선언하면서 사실상 6번째 주요 국가에서 FAA 인증과의 연동성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이건 죄비가 FA라는 가장 높은 허들을 딱 넘으면 그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인증도 비교적 수월하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획득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죠. 아, 하나를 따면 나머지도 줄줄이. 네, 그렇죠. 마치 현재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FAA하고 ESA 인증을 바탕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항공기 팔고 운영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eVTOL 산업에서 죄비가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VTOL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인증 동기화 네트워크. 이야, 정말 대담한 전략인데요. 그렇다면 사우디가 이렇게 FAA 기준을 채택하고 죄비하고 손을 잡으면서 얻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이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요. 물론입니다. 첫째는 단연 안전성이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FAA의 그 엄격한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점입니다. 여기에 조비의 S4 기체 자체도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터랑 배터리 시스템, 또 3중으로 된 비행 제어 컴퓨터 같은 다중화 설계, 그러니까 리던던시 설계라고 하죠. 사우디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UAM 시스템을 아주 초기에 구축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안전 다음에는 역시 소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뉴욕 같은 미래 도시는 조용한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이 도심 상공을 막 날아다닐 항공택시의 소음,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비는 자기들 기체가 이착륙할 때는 헬리콥터보다 100배 이상 조용하고 순항할 때는 거의 비경송 수준인 45dBA 이하의 저소음을 달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45데시벨이요? 와.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도심 환경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죠. 조용하게 운항하는 건 UAM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안전하고 조용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이점들이 있을까요? 이걸 실제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점이 많을 텐데요. 네, 조종사 훈련하고요. 또 유지보수, MRO라고 하죠. 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FAA 기준 도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조비는 이미 미국에서 항공운송 사업자 파트 135 인증 절차를 밟으면서 FAA하고 같이 eVTOL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사우디는 이 검증된 시스템을 그냥 바로 도입해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훈련 시스템까지 통째로. 네, 유지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VTOL은 배터리 관리나 수많은 전기 모터, 로터 점검, 또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이 기존 항공기하고는 좀 다른 MRO 요구 사항들이 많거든요. FAA 규정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침들을 제공하는데 만약 사우디가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조비하고 FAA 기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확 단축하고 거의 1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의 MRO 시스템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이나 효율성 확보에 정말 결정적입니다. 안전, 소음, 훈련, 유지보수까지 정말 시스템 전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효과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점, 그리고 시장 전략 측면에서 이 협력이 갖는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FAA 인증이 사우디 상용화하고 거의 즉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조비의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일 겁니다. FAA 인증 획득이 단순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 잠재 시장 중 하나인 사우디에서의 실질적인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건 조비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기업 가치 상승에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사우디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70km 길이에 달하는 선형 도시 내부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려면 수백 대, 어쩌면 수천 대의 항공택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체의 판매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까지 다 고려하면 그 시장 규모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거죠.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도 있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기체 구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버티포트 건설하고 기존 공항하고 연계시키고 주요 관광지에 셔틀 서비스 돌리고 심지어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그 성지순례, 하지나 우무라 같은 거요. 이런 순례객 운송까지 UAM 인프라 전반을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각하와의 파트너십과 FA의 기준 채택을 등에 업은 조비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딱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경쟁사들은 좀 난감하겠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비의 우위가 얼마나 확실해진 건가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로콥터는 기체 성능의 한계나 ESA 기반이라는 점에서 좀 그렇고 아처는 인증 속도나 과거 이슈가 좀 걸리고 이행은 아예 인증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요. 사우디의 이번 결정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도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다른 시장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공략하겠지만 적어도 사우디 국가 전체 UAM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조비가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우디 규제 자체가 조비에게 맞춰지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우디와 조비의 협력이 단순히 양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항공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FAA 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가 전격적으로 FAA 기준을 채택함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 호주, UAE 같이 이미 FAA 기준을 따르거나 고려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AA가 사실상 글로벌 UAM 인증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아, FA의 위상이 더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게 eVTOL 산업의 무게 중심이 유럽, 그러니까 ESA의 중심에서 미국 FAA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동안 유럽도 UAM 표준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우디의 이번 결정은 FAA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중심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비가 글로벌 UAM 시장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 즉 스탠더드 세터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과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충전 방식이나 OTA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술 같은 거에서 업계 표준을 이끌었던 것처럼요. 조비가 기체 성능, 안전 기준, 운영 방식 등에서 eVTO의 산업의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비를 국가 항공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로 딱 삼고 미국의 FAA 기준을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비전 2030 목표 달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UAM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eVTOL 기술 및 표준 경쟁에서 조비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협력은 정말 단순히 두 기관의 발표를 넘어서요. 미래 항공기술의 방향, 글로벌 규제 지형, 관련 산업 투자, 나아가서 미래 도시교통 인프라 구축 방식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본격화될 UAM 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